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꽃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연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꽃 기관 발달, 즉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이라는 4개의 꽃 기관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과학적인 연구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개화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모든 식물들은 저마다 특정한 계절에 꽃을 피우는데 어떻게 식물체가 자기가 꽃을 피워야 할 개화 시기를 정확하게 결정하는지 그 과학적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는 제가 뉴질랜드에 관광을 갔을 때 발견한 라벤더 꽃밭입니다. 워낙 화려한 풍경이어서 제가 인생샷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꽃은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을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꽃은 사실은 생식기관입니다. 더 많은 자손, 더 우량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 꽃을 만드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꽃 기관 발달의 과학적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사에서부터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염화시중이라는 고사성어인데요. 세종께서 어느 날 연꽃을 들고 강법을 하시러 자리에 앉으셨는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연꽃만 그냥 들고 계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자들 중에 가섭 존자만이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해서 염화시중이라는 고사가 생겼습니다. 즉 가섭이라는 존자는 세존이 어떤 의미로 무엇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꽃을 들고 가만히 앉아 계셨는지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즉 말로 전달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염화시중이라는 고사성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만화 카툰은 제가 1998년에 서울대학교에 처음 교수로 부임을 해오면서 그 해에 발견한 만화 컷입니다. 보시면은 한가운데 꽃이라는 대상을 두고 제각각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제각각 서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 철학자쯤 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꽃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분은 아마 신부일 것 같은데요. 꽃은 왜 피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 옆에는 아마도 과학자일 것 같은데 어떻게 피었지? 와 같은 저와 같은 과학자들이 던질 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예술가이실 것 같은데 이 꽃이 왜 빨갈까? 어째서 빨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만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꽃은 꽃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어버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만화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꽃이라는 건 그냥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관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왜 폈는지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그런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의미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자이니까 정말로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꽃은 더 이상 꽃이 아닌 다른 게 되어버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란 무엇인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꽃은 식물의 생식기관입니다. 더 우량한 자손, 더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굉장히 다양한 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꽃은 수양벚나무라고 알려진 벚나무의 꽃이고요. 두 번째로는 풀명자라고 하는 꽃입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오시면 구절초라는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요. 그 옆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로 많이 사용을 하죠. 포인세티아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빨간색 이파리가 보이는데 이게 마치 꽃의 일부인 것처럼 장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약간 연녹색의 꽃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암보렐라라고 알려져 있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암브렐라 꽃은 뉴칼레도니아 지역에서 발견된 꽃인데 미뤄 짐작컨대 가장 원시적인 형태, 말하자면 꽃피는 식물의 가장 조상종에 가까운 형태의 식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뭐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죠. 약간 잎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뭐 그런 기관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기관인가? 18세기 중엽에 파우스트라는 대문호였죠.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철학가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사실은 자연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 자연계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의 꽃을 관찰을 하시면서 꽃은 잎이 변형된 형태다라는 비교적 짧은 책을 하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꽃기관을 의미하는 건데요.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이런 것들이 잎이 변형되어서 나타난 형태이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쭉 잊혀졌는데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들려드리겠지만 실제로 현대과학이 꽃이 잎이 변형된 형태이다라는 걸 유전학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꽃의 일반적인 형태, 잘 아시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꽃은 대부분 꽃은 4개의 이제 꽃기관을 가지고 있죠. 제일 바깥쪽에 꽃받침이 있고요. 그 안에 꽃잎이 있고 들어가서 수술이 있고 가장 한가운데 암술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식물의 꽃을 완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완전화 안에 있는 꽃기관들은 다시 2개의 기관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생식을 담당하는 기관, 그게 수술과 암술이죠. 그 다음에 그 수술, 암술을 곁에서 그 장식을 하는 기관, 그래서 장식기관이라고 꽃받침, 꽃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식기관과 생식기관이 모든 꽃들에 다 갖추어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는 꽃은 완전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튤립이라든가 장미라든가 죽다나 뭐 이런 식물의 꽃은 보면은 모든 꽃기관들이 다 갖추어져 있진 않습니다. 일테면 튤립은 꽃받침이 없고요. 장미는 수술이나 암술이 없습니다. 죽다나는 황매화의 또 다른 이름인데 황매화는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이 4개의 기관이 다 있는데 죽다나는 내부에 수술과 암술이 없는 꽃받침과 꽃잎만 잔뜩 있는 꽃 구조,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죽단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식물을 꽃의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이죠. 어쨌든 이 경우에도 죽단화는 불완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꽃들이 다 완전화인 것은 아니고 그 진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형태적 변형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개의 꽃기관,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그 각각의 기관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 과학적 탐구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꽃기관의 발달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모델 식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기장대라는 식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화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흔히 발견을 하실 수 있는 꽃입니다. 거무초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두 식물을 가지고 두 분의 서로 다른 과학자들, 한 분은 미국 칼텍의 엘리엇 마이르위츠 교수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존 인네스 센터에 계시는 엔리코 코엔 교수님입니다. 엘리엇 마이르위츠 교수님은 애기장대라는 모델 식물을 가지고 각각의 꽃기관 발달 돌연변이체를 찾아내시고 꽃기관 발달의 분자 기작을 이해를 하셨고요. 엔리코 코엥 박사님은 거모초를 가지고 역시 꽃기관 발달에 문제가 있는 돌연변이체를 선별하시고 그로부터 꽃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기작을 밝히신 분입니다. 오늘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애기장대를 가지고 연구하신 엘리엇 마이르위츠 교수님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먼저 이 꽃기관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생물학적인 연구 방법을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기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화학적인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전학적인 방법이 가능합니다. 생화학적인 방법이란 이를테면 우리가 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생화학적인 방법은 초파리의 눈을 쫙 분리를 해서 초파리 눈 안에 들어있는 분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일이 분석을 하는 방식, 그렇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생화학적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눈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의 발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접근 방식이 유전학적인 방식입니다. 유전학적인 방식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초파리를 무작위로 돌연변이를 시킨 다음에 눈이 발생하지 않는 돌연변이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와 같은 돌연변이체를 얻는 것이죠. 그렇게 얻은 돌연변이체를 이름하여 아이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이 없는 돌연변이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아이리스라는 돌연변이체에서 아이리스라는 해당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남으로써 눈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그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 원인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통해서 눈을 발생하게끔 하는지 그 기작을 풀어내는 방식을 유전학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엘리엇 마이르위츠 교수님하고 엔리코 코엔 교수님은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꽃 기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생성 원리를 찾아내시게 됩니다. 이를테면 애기장대라는 식물을 무작위로 돌연변이 시킨 다음에 꽃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는 돌연변이체를 생산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오른쪽 편 그림을 보시면은 꽃잎이 없죠. 수술도 없습니다. 이런 돌연변이체를 이제 꽃잎이 없다는 의미에서 에이피탈라2 혹은 피스틸라다는 이제 수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돌연변이체는 아예 수술도 없고 암술도 없고 그런 돌연변이체의 변형이 나타납니다. 그런 돌연변이체의 경우에는 게무스라는 게 배우체라는 뜻이고요. A가 들어가면은 영어 단어로는 없다라는 뜻이죠. 게무스. 배우체가 없는, 즉 수술과 암술이 없는 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다양한 종류의 꽃기관 돌연변이체를 선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연변이체로부터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그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길래 꽃기관이 이렇게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리코 코엔 교수와 엘리엇 마이르위츠 교수님 두 분이 서로 다른 식물, 거모초와 애기장대를 가지고 돌연변이체를 얻고 유전자를 클로닝해서 그 기작을 밝혔는데 결론은 똑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 결론이 뭐냐?
꽃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ABC 모델이라는 걸 얻어내게 됩니다. ABC 모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꽃기관을 만들어내는데 세 가지 유전자가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A 유전자, 다른 하나는 B 유전자, 마지막 하나는 C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A, B, C 세 개의 유전자는 서로 약간씩 오버랩이 되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꽃받침을 만들어낼 때는 A 유전자 혼자서 작동을 하면은 꽃받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꽃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A 유전자와 B 유전자가 같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꽃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B 유전자와 C 유전자가 같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수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C 유전자 혼자 작동을 할 때는 암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A, B, C 세 개의 블록을 쌓아놓고 A가 있으면은 꽃받침, AB가 있으면은 꽃잎, BC가 있으면 수술, C가 있으면 암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ABC 모델을 제안한 것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을 어떻게 얻었는지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꽃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 유전학적인 이제 접근 방법을 설명을 할 텐데요. 꽃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일컬어서 정단분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단분열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이 있을 때 지금 이 식물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가장 줄기의 가운데 부분에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에 가운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이 우리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를 내부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슬라이드에 보시는 이런 돔 형태의 구조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돔형의 구조물의 측면 부위에서 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측면 부위가 세포 분열을 해서 쭉 삐죽히 올라오게 되면은 잎이 되고요. 그게 꽃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그게 꽃이 되게 됩니다. 잎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영양생장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영양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영양생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vegetative phas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잎이 만들어지는 단계. 이때의 돔의 형태는 약간은 옆으로 좀 퍼진 형태입니다. 퍼진 형태에서 측면 부위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잎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단계에서 개화 유도라는 현상이 진행이 되면, 즉 개화가 유도가 되게 되면 같은 정단 분열 조직의 측면 부위에 잎이 생성되던 장소에서 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꽃이 생성되는 단계, 그거를 생식생장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정단 분열 조직 측면 부위에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꽃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꽃 기관의 형태를 보면 이건 거의 대부분의 꽃에서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꽃받침이 하나의 환을 그리면서 꽃받침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또 다른 환을 그리면서 꽃잎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환을 만들면서 수술이 만들어지게 되고 한가운데에 암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꽃 기관의 배열 과정을 보면은 잎은 일반적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잎이 형성되는 그 기관의 배열하고 조금 다른 배열이 꽃기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환형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꽃기관 발달에 문제가 있는 돌연변이체를 보시면 이 각 환별로 문제가 나타나는 표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꽃기관의 형태가 이제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꽃기관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걸 잠깐만 더 설명을 하고 이제 유전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정단 분열 조직의 이 측면 부위에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뭔가 융기되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꽃 발달 단계 1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융기되어 올라오다가 그게 이제 조금 더 커지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 지금 꽃 발달 단계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 그 가운데 부위, 측면 부위에서 또 다른 기관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꽃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한 5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꽃받침이 지금 보이실 거고요. 그 안쪽에 명확하진 않지만 이 가운데 사이사이가 융기되어서 볼록하게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꽃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지금 꽃발달 6단계를 측면 부위하고 윗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측면 부위에서 보시면은 꽃받침이 있고요. 이쪽에 꽃받침은 지금 제거해서 없앴습니다. 또 안쪽에 꽃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수술에 해당하는 기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술은 지금 이렇게 측면에서는 안 보이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암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꽤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단순화시킨 토식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꽃 기관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돌 주위로 동그라미가 형성돼서 퍼져나가는 것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꽃 기관이 형성이 됩니다. 먼저 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퍼져나가면서 꽃받침이 형성이 되고요. 그 퍼져나간 꽃받침이 더 퍼지게 되면 그 안쪽에 또 다른 동그라미가 형성이 되는데 거기서 꽃잎이 형성이 되고요. 그게 퍼져나가면서 안쪽에 또 다른 동그라미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수술이 되고요.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암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꽃받침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꽃잎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수술이 형성되고 최종적으로 암술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꽃 기관이 굉장히 순차적으로 하나씩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꽃 기관이 형성되는 원리, 꽃 기관 발생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얻게 된 돌연변이를 잠깐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애기장 때의 경우에는 대략 25,000개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유전자 중에 하나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표현형입니다. 근데 그 표현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앤리코 교영 교수나 마이어리츠 교수는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해서 A, B, C 돌연변이라고 간단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A 돌연변이체는 보시면은 일단 꽃잎이 없는 건 명확하죠. 그러니까 수술은 이제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암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꽃잎뿐만 아니고 사실은 꽃받침도 없습니다. 꽃받침 대신에 꽃받침처럼 생긴 게 뭔가가 있기는 하죠. 이게 사실은 꽃받침이 아니고 암술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암술기관이 있고 꽃잎 꽃받침은 없고 수술기관이 있고 그 안쪽에 또 암술이 있는 그런 형태의 돌연변이체를 얻은 것이죠. 한 개의 유전자가 망가졌는데 이런 표현형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꽃 기관의 형태만 돌연변이 표현형이 나타나고 있고 잎이나 뭐 줄기나 다른 데는 아무런 표현형이 없어요. 정상적인 야생형하고 똑같은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B 유전자가 망가진 돌연변이체는 보시면 첫 번째 기관은 정상적인 꽃받침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꽃잎이 없고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할 꽃잎이 보시면 꽃받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수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암술이 만들어졌고요. 가운데는 암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 유전자 하나가 망가지니까 꽃잎이 있어야 할 자리에 꽃받침이 만들어졌고 수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암술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C 돌연변이체는 꼭 마치 장미하고 좀 비슷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C 유전자가 망가진 돌연변이체는 바깥쪽에 꽃받침은 정상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꽃잎이 있고 그 안쪽에 수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꽃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쪽에 약간 희끄무리하게 초록색이 보이는데 그게 꽃받침입니다. 그래서 꽃받침, 꽃잎, 꽃받침 이런 변형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 ABC 돌연변이체의 표현형을 보고 애니코 코엔 박사와 엘리엇 바이러츠 교수님이 ABC 모델이라는 걸 구축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구축하셨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돌연변이체의 꽃 구조를 해석을 하면서 ABC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야생형이라는 건 유전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식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야생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A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꽃받침, 꽃잎 대신에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진 것이 이 A 돌연변이체의 표현입니다. B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첫 번째, 네 번째 자리는 야생형하고 똑같이 꽃받침, 암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꽃잎 대신에 꽃받침이 만들어졌고 수술 대신에 암술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C라는 유전자가 망가진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는 야생형하고 똑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가 수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꽃잎, 암술이 있어야 할 자리에 꽃받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유전자가 망가져서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은 그 유전자의 원래 기능이 그 자리에서 어떤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A 유전자의 기능은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서 꽃받침과 꽃잎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유전자다. 그러니까 A 유전자는 꽃받침, 꽃잎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 유전자다라는 걸 아시고요. B 유전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꽃잎과 수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C 유전자는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수술과 암술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유전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A 유전자는 1, 2, B 유전자는 2, 3, C 유전자는 3, 4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다음, 돌연변이가 되었을 때 그 돌연변이 기관이 아무 것이나 막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꽃 기관의 형태를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도 어떤 대칭성을 가진 돌연변이 꽃 기관이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A 돌연변이체의 경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 돌연변이체의 경우에 2와 3 사이를 축으로 해서 수술, 암술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 돌연변이체의 경우에도 이 가운데를 축으로 해서 꽃잎, 꽃받침 대칭되어 있는 꽃기관이 나타나는 겁니다. B 돌연변이체는 대칭축이 두 군데입니다. 1, 2 사이에 대칭축이 있어서 꽃받침이 대칭되어 있고요. 3, 4 사이에 대칭축이 있어서 암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칭되어 있는 다른 자리에 잘못된 기관이 만들어지는 이런 돌연변이를 유전학자들은 호메오시스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꽃기관 발달에 문제가 있는 돌연변이체를 얻어보았더니만 호메오시스 돌연변이가 나타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간단한 걸 가지고 A는 1, 2번, C는 3, 4번, B는 그 2, 3번 사이에 올려놓은 게 ABC 모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ABC 모델이고요. 그 모델을 보면은 A만 있으면 꽃받침, A, B가 같이 있으면 꽃잎, B, C가 같이 있으면 수술, C만 있으면 암술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ABC 모델에서 A 돌연변이가 되면 C 유전자가 만들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C 돌연변이가 되면 A 유전자가 만들어야 할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대칭성. 그 대칭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만 생각해 보면 A 유전자와 C 유전자가 상호 기량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 유전자가 망가지면 C 유전자가 그 자리를 대체를 하게 되고 C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A 유전자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구나 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ABC 모델에 말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A와 C의 기량작용이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연변이체를 가지고 그럼
ABC 모델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꽃 기관의 경우에는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이 만들어지는데 A 꽃받침, 꽃잎, B 꽃잎, 수술, C 수술, 암술 이렇게 ABC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A 유전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A와 C는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가 전체 4개의 화환에 다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자리는 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술기관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자리는 B, C가 있으니까 수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안쪽에 수술, 암술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돌연변이체가 아주 멋있게 설명이 되는 거죠. ABC 모델에 의해서. B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A와 C만 남으니까 A에 의해서 만드는 꽃 받침 기관과 C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술 기관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C가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A가 전체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수술이 만들어져야 할 자리에 AB가 남아서 꽃잎, 암술이 만들어져야 할 자리에 A만 남아서 꽃받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ABC 돌연변이체를 해석을 해놓고 나서 ABC 모델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일반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 ABC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 돌연변이 표현형만 이렇게 펴줘주면은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ABC 모델이라는 것이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이 정말 과학적으로 옳으냐라는 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실험들을 통해서 저는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식물 분자 유전학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 모델이 이 ABC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ABC 모델을 어떻게 입증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냥 교배를 통해서 그럼 ABC 모델이 맞다면 A 유전자도 없고 B 유전자도 없는 이중 돌연변이 표현형이 예측이 됩니다. 어떻게 예측이 되나요? AB가 없으면 C 유전자만 남을 테니까 온통 암술로 이루어진 꽃기관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되죠. 실제로 만들어 보면 보시는 것처럼 AB 이중 돌연변이체는 암술로만 이루어진 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BC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BC가 망가지게 되면 A만 남게 되니까 꽃 받침으로 이루어진 꽃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꽃 받침만 있는 꽃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중 돌연변이를 통해서 ABC 모델을 입증을 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요즘은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발현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발현 조절을 해서 ABC 모델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B 유전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만 작동을 하는 놈인데 첫 번째, 네 번째 자리까지 다 작동하게끔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ABC 모델을 확장을 해보면 이거 첫 번째도 꽃잎, 두 번째도 꽃잎, 세 번째는 수술, 네 번째는 수술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만들어 보면 보시는 슬라이드에서처럼 꽃잎과 수술로만 이루어진 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ABC는 결국은 돌연변이에서 얻어진 이제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가 어디에서 작동을 할 거냐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전에 이제 괴테 모델, 괴테의 태제, 꽃은 꽃 기관은 잎이 변형된 형태다라는 그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ABC 모델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흔히 이제 학생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 그럼 저 ABC 세 개가 다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ABC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 경우는 ABC 모델은 답이 없습니다. ABC 모델은 그냥 A나 AB나 BC나 C나 그러니까 A, B, C 세 개 중에 하나 혹은 두 개가 같이 작동할 때 어떤 기관이 만들어진다 라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ABC가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되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 답을 이미 18세기의 괴테는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꽃기관은 잎이 변형된 형태다라는 태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ABC가 하나도 없는 3중 돌연변이체를 제작을 할 때 엘리엇 마이로치 교수는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잎처럼 생긴 꽃이 만들어질 거다.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괴테의 주장대로 정확하게 이게 잎의 형태를 가진 꽃기관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ABC 유전자들이 그런 자기가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느냐를 본 겁니다. 이걸 이제 ABC 유전자의 발현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이 A 유전자의 발현 패턴, 여기 지금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요게 A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는 장소, 달리 얘기하면 A 유전자가 작동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이 꽃발달 단계 3단계쯤에서 보면 정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서 빨간색 점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B 유전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나타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그 꽃발달 단계 3에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발현이 됩니다. 그 다음 C 유전자는 가운데 부위에서 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하는 장소라는 관점에서도 ABC 모델이 정확하구나. A 유전자는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서, B 유전자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C 유전자는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BC 돌연변이체에서 얻어진 유전자, ABC 유전자들이 어디에서 작동을 하느냐라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ABC 모델을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꽃발달의 단계를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꽃기관은 꽃밭이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꽃잎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수술이 형성이 되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암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꽃기관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ABC 유전자가 어디서 작동하느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이 꽃 발달 단계 3에 해당하는 요 기관을 절단을 해서 그 안에 유전자 발현 패턴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요걸 잘라서 여기 지금 단계 한 3점 되는데 그 단계에 있는 화분열 조직이라고 하죠. 이 화분열 조직에서 ABC 유전자가 어디서 발현되는 건지를 본 것이 위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A 유전자는 예측했던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곳에 빨간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게 A 유전자가 발현되는 장소, 즉 A 유전자가 작동하는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유전자는 두 번째, 세 번째 꽃기관이 만들어져야 할 곳에 지금 노란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거기에서 발현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B 유전자가 작동해야 할 장소에 B 유전자의 활성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 유전자는 가운데, 즉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서 빨간 점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ABC 유전자가 자기가 작동해야 할 공간, 장소에 정확하게 가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분자 수준에서 입증을 한 것이 ABC 모델의 최정점에 이르는 입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화분열 조직의 단계 3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 샷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2008년에 잠깐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 허용이 되었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 금강산을 갔다가 만경대를 쭉 보다가 저거 내가 굉장히 익숙한 구조인데 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요 모양 뭐처럼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이게 화분열 조직인데? 라고 딱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요 그림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화분열 조직 단계 3점에 해당하는 만경봉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재미삼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ABC 유전자가 도대체 뭐길래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이런 꽃기관을 만들어내느냐. ABC 유전자는 매즈박스 타입의 전사조절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매즈박스 타입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사를 조절하는 단백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A 유전자는 꽃받침을 만드는데 필요한 다양한 유전자들, 그 유전자들을 발현시키는데 필요한 유전자입니다. 그걸 이제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사를 담당하는 A 유전자는 꽃받침을 만드는데 필요한 수천여 가지의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B 유전자는 A 유전자와 같이 작동을 하게 되면 꽃잎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유전자들, 이 수천여 가지의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고요. C 유전자는 혼자서 작동을 하면 암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유전자들을 전사 조절하는 유전자들입니다. 즉 ABC 유전자는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기관의 생성을 조절하기 위한 전사조절 단백질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삼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맞춰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장면은 어떤 돌연변이일까요? 장면은 제가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C 유전자가 망가지면 저런 형태가 됩니다. 튤립은 어떨까요? 튤립은 조금 특이하게 꽂혀 있습니다. 튤립은 꽃받침 대신에 꽃잎이 있고요. 꽃잎 안에 또 꽃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B 유전자가 첫 번째 자리까지 확장되어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꽃받침, 꽃잎 안에를 열어보시면 꽃잎, 수술, 암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식물체의 꽃은 ABC 모델에 따라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식물체의 꽃은 ABC 모델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화가 됐건 불완전화가 됐건 어떤 식물이든지 이 ABC 모델을 변형시키면 모든 꽃 기관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 ABC 유전자는 누가 조절을 하나요? ABC 유전자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또 있습니다. 리피라고 합니다. 리피라는 유전자는 화분열 조직이 형성되는 초기부터 발현이 되면서 그 속에서 A 유전자는 직접 조절을 하게 되고요. B 유전자는 UFO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유전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B 유전자를 발현시키게 됩니다. C 유전자의 경우에는 부셜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유전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C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리피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정단분열 조직의 측면 부위에서 잎이 생성이 되다가 개화 유도 시그널이 오게 되면 잎이 생성되던 장소에서 화분열 조직, 즉 꽃이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화분열 조직, 꽃이 형성되는 데 필요한 유전자가 리피라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식물체에다가 인위적으로 과발현시키게 되면은 포플러 같은 경우에는 발화해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야 꽃을 피우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리피라는 유전자를 과발현시켜서 실험실에서 한 4개월 정도 자란 상태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위적으로 우리가 리피라는 유전자를 과발현시켜서 강제로 꽃을 피울 수 있게끔 되는데요. 그거를 실제로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리피를 과발현시켜서 사과나무에 꽃이 빨리 피게 해서 사과 열매를 빨리 얻게끔 일종의 이제 유전공학적인 기법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꽃들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그 다양한 형태의 꽃들은 모두 다 ABC 유전자가 변형된 돌연변이를
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선별을 해서 지금과 같이 다양한 그런 화려한 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꽃 기관 발달을 조절하는 ABC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요. 정리하면 꽃 기관은 ABC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ABC 유전자는 리피라는 또 다른 상위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의 유전자 리피, 이거는 개화 유도 신호를 받아서 꽃기관 발달을 명령을 하니까 개화 유전자의 조절을 받는 유전자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개화 유도 메커니즘, 그 기작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